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자료의 경부를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주 숭배 신앙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저마다 자기가 쓴 안경의 색깔로 세상을 본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인간화 시리즈는 이제 잠시 접겠습니다. 잠시 접고 다른 얘기 좀 하고 나중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어요. 예고도 드렸고,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미국 정보장교 육군 대위라는 인물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제임스 하우스만을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미 육군 대위는 1918년 미국의 뉴저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살 때 나이를 속이고, 자기 위에 형이 있거든요. 형의 이름하고 나이를 가지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이가 뭐 싹수서부터 좀 노랗지, 이상한 놈이지.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징계를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권이 되고 막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6년 7월 26일 날 28살 나이로 미 육군 대위로 한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해방이 된 그 다음 해죠.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만은 우리나라 해방 정국, 그동안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죠.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라든지, 제주 4.3 학살 사건, 여순 학살 사건, 한국 전쟁의 집단 학살 사건, 그 다음에 장면 정부에서의 장면 암살 사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그 다음에 김재규의 12.6 암살 사건, 그 다음에 전두환의 12.12 쿠데타, 그 다음에 이제 5.18 광주 학살, 모든 사건을 이 사람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의 모든 사건에 다 개입을 하고, 사건에 개입해서 지시하고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예? 하여튼 이 사람은 그동안 제가 비인간화 시리즈 했던 모든 집단 학살의 정책을 입안했고, 진압 작전을 수립했고, 기획했고, 지시했고, 실행했던, 실행 명령을 내린 집단 학살의 배후 조종자이자 원흉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사의 모든 사건에 개입을 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여튼 이 사람은 기억을 해야 돼. 이제 뭐 학살자, 저번 동영상에서 학살자 김정원을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사람은, 제임스 하우스만은 1946년서부터 1981년 7월 달에 우리나라를 떠나요. 그때까지 35년 동안 하여튼 한국에서 CIA 소속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CIA 전신이 CIS거든. CIC 특무대, 방첩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CI로 이게 교체되면서 거기 정보 장교로 근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한국 군대하고 정치계를 주무르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제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30년 동안에 지배했다면, 이 사람은, 하우스만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고작 대위의 신분으로서 우리나라를 주무르고 통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총독 행사를 한 거지, 35년 동안에. 응? 이 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46년도에 들어오면서 춘천에 있는 8연대를 창설을 했는데 관여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연대장으로 근무하면서 8연대를 조직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의 전신, 그러니까 조선국방경비대,
나중에 이제 국군 위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조선 국방 경비대의 창설을 이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김완용이라든지 이진용이라는 사람한테 미군 조직법에 근거하여 군대 조직법을 만들게 해서 우리나라 한국 국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우스만을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사실은. 아무튼 그때 당시에 조선 국방 경비대 총사령관인 이제 베로스 대령인데 이 사람의 이제 보좌관을 해요.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이. 그러면서 이제 보좌관이면서도 사실상 조선 국방 경비대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군을 창설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교들을 광복군 출신들을 다 배제를 해요. 광복군 출신들을 다 배제를 하고 일제시대 때 그 만주군 간도 특무대 출신들을 전부 다 중용을 해요. 특히 뭐 백선엽이라든지 김창룡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집단 학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하우스만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 안에 고문관으로 이 사람이 또 발탁이 돼. 그래서 고문관 자격으로 한국의 강요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국무회의, 강요회의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회의거든, 국무회의. 각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우리나라 장관들만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어떻게 미국의 대위가 참석을 해? 유일하게 미국의 대위가, 뭐, 한미연합사령부도 있고, 주한미 대사도 있고, 다 했는데도, 오직 유일하게 제임스 하우스만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 참석을 하면서 뭐 그냥 참석하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다 간섭을 하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미 군사고문단장이 참여하는 군사안전위원회에서도 빠짐없이 참석해, 이 사람이. 걔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거지, 이 사람이. 브룩스 커밍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 있잖아, 브룩스 커밍스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증언을 하냐면, 모든 한국군 부대에 미국인 군사 고문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진압작전 인사는 할리 플러 대령, 군사 고문단 G3의 제임스 하우스만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 G3 된 거 G2, G1, G2, G3 이게 다 저기 방첩부대거든. 특무대, CIC. 나중에 이게 CI로 명칭이 바뀌지만, 그다음에 미군 정보부 G2의 존 리드 대위. 이런 군사 고문단이 우리나라 한국군 각 사단별로 다 배치가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만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증언이에요, 브루스 커밍스의. 그런 다음에 하우스만은 그 보좌관에서 군사 고문관으로 이제 승진을 해요. 승진을 한 다음에 1948년도에 제주 4.3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저번에도 제가 그 4.3 학살 사건에서도 다뤘어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이 32만 명이었었는데 17만 명이 살해당했거든요. 그거를 모든 제주도 4.3 학살 사건의 모든 작전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한 사람이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그때도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하우스만은 4.3 학살 당시에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박진경 대령을 문상길이가, 그 부하인 문상길이가 암살을 하거든요. 암살을 한 다음에 문상길이가 이제 총살형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하우스만이 그 문상길이 총살당해서 죽은 시체 그 머리에다가 권총을 그냥 발사해 버리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 이게 하우스만의 그런 잔인성이 또 보여요.
그런 다음에 또 제주도민을 무차별 총살하는 장면을 다 이 사람이 녹화를 했어. 촬영을 다 해가지고 훈련용 교재로 사용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학살자 김정은이하고 비슷한 면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모가 있냐면, 제주도 시민, 20명을 총살하라고 지시를 한 일이 있었던 거야. 하우스만이. 그랬더니, 미 대사가 문책을 한 거야. 하우스만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문책을 하니까, 하우스만이 미 대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몇 개월 전에는 민간이 200명을 죽이는 것도 보통이었는데, 20명을 죽이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가. 그러면서 막 미 대사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도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나무인이었었지. 지 권력이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아나무인. 미 대사도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1949년 6월 28일 백범 김구 선생이 안두희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에도 이 사람이 관여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는 한국 독립당 노선을 둘러싼 한국 독립당 이제 김구 선생이 속해 있는 한국 독립당 노선을 둘러싼 내분 과정에서 안두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이게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게. 이거는 2001년도에 정병준 씨가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찾아낸 문서에 의하면은 안두희는 포병 장교로서 미국 CIC, 그러니까 CIA의 전신 CIC의 공작원 출신으로 극우 테러 단체인 백의사 자살 특공대, 일명 혁명단이에요. 백의사의 단원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CIC 공작원 출신인데 제임스 하우스만은 CIC 정보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종의 이게 없겠어요? 반드시 있지,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두희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요. 바로 풀려난 다음에 석방이 돼. 그 다음에 군에 다시 복귀를 시켜. 그래서 소위에서 또 소령으로 또 진급을 시켜. 이게 참, 김구 백범 선생을 암살한 사람을 석방시킨 다음에 군에 복귀시켜서 소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시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이게.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이게 되겠어, 이게. 그런 다음에 안두희가 예편한 다음에 군락 공장을 차려가지고 정권의 비호 아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거 보면은 개인적인 우발적인 저지르는 사건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김구 암살의 안두희가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넘어갈게요. 하여튼 당시에 무초 주한 미 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CIA 파일이라든지 진리 보고서라든지 그런 데 다 나와요. 미국에 개입했다는 것이. 하여튼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 정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할게요. 특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하지 장군 있잖아요. 우리나라 해방 전국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하지 장군만 해도 김구를 죽여버리겠다고 매일 사석에서 몇 번을 언급할 정도니까. 그리고 1976년도에 월간중앙 2호로 부록에 CIA 외국 지도자 암살 계획 미 상원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어떤 게 나오냐면 CIC 정보장교 조지 릴리 소령의 1949년 6월 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김구는 CIC의 외국 지도자 암살 대상 1호에 올랐다고 상원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가 나와요. 그게 이제 월간중앙에서 이게 나왔어요. 월간중앙 2호로 부록에. 그러니까 CIC 정보장교에는 제임스 하우스만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는 건 이건 불을 보도 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제임스 하우스만이 그 CIA 정보장교잖아요. 정보장교인 CIA 정보장교인 하우스만이 주한 미 군사 고문단인 KMAG 참모장으로서 미국과 한국 정부, 미 군사 고문단장과 한국 참모총장 사이에 연락 업무를 그 당시에 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암살 계획에도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49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집단 학살 사건 때도 하우스만의 역할이 대단했다는 건 저번 제가 여수 학살 사건 때도 다뤘어요. 그리고 하우스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뭐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면담하고 조언했다는 기록도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우스만이 얼만큼 이 권력을 휘둘렀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김석원 장군을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이 반대를 한 거야. 반대를 해가지고 교체해라 이거야. 이승만 대통령에게 김석원 장군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교체하라고 해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또 김석원 장군을 참모총장에 앉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앉혔어요. 그만큼 별 4개짜리 참모총장도 막 갈아치울 정도예요, 이게. 제임스 하우스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니, 한간 그 외국의 대위야. 이 사람의 계급이 대위거든, 대위. 대위가 참모총장도 막 갈아칠 정도니까. 또 하우스만의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급과는 별개로, 자기는 이제 대위니까 계급과는 별개로 미 8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대요. 정규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미 8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대, 자기는. 그리고 독자적인 재량권으로 행동했다, 이가 자기는. 그리고 또한 주한미군 군사 고문단장, 그때 당시 윌리엄 로버트 중장이거든요. 군사 고문단장의 참모장으로서 직무 대행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장의 직무 대행을 한 거야. 그래서 계급상 상관인 대령들에게 명령하고 지휘하였다는 거야, 자기가. 대위가 대령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군대 지휘 체계도 엉망이었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끝발이 끝내줬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순 항쟁 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토벌대 총사령관은 송호성이었거든. 송호성하고도 또 이게 짜옹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송호성이 구속될 때 또 살려준다고 제임스 하우스만이. 송호성을 보호하는 군사 고문으로 여수로 내려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다고. 그때 당시에 여순 항쟁 때 공식적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3,384명인데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하우스만은 여순 사건을 신속하게 진압한 활약으로 공로 훈장인 레전드 오브 메리트 훈장을 받아요. 여기서 신속하게 진압했다는 거는 무지업에게 학살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우스만의 인터뷰, 자기가 직접 인터뷰한 게 있는데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나는 송호성의 명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문관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송호성이 총사령관이고 토벌대 총사령관이었는데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자기가 고문관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압작전을 백선엽과 짰다는 거예요. 진압작전을. 송호성을 총사령관인 송호성을 무시하고 백선엽이하고 진압작전을 짜가지고 학살을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아주 그냥 대규모로 나온 것은 하우스만이 세운 반군 괴멸 작전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순 학살 사건 중에 이제 대대적인 숙군이라는 건 이제 그때 당시에 군대 내에 남로당 좌파를 전부 다 잡아들인 그 사건을 숙군이라고 그래. 그때 이제 박정희도 이제 걸려 들어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때 백선엽이하고 제임스 하우스만이 살려줘요.
그때 이제 또 이제 하우스만은 또 어떤 또 저 지랄을 했냐면 숙군 작업에서 남로당 간부인 김종석의 총살 장면을 녹화를 해가지고 한국 좌익 총살 시청각 교과서라고 만들어가지고 군인들한테 배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박정희가 딱 잡혔을 때, 하우스만이 박정희를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받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백선엽이하고 만나가지고, 남로당 계열의 그 300명의 명단을, 박정희가 그걸 제출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0명을 다 총살시키고, 박정희만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백선엽이라든지 정일권, 얘는 저 간도 특무대 출신들이거든요. 박정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 후배잖아, 박정희야. 그래가지고 구명운동을 했어. 그래서 구명운동을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하우스만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박정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꼼짝을 못했으니까 하우스만한테.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5.16 쿠데타를 이제 하우스만이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CIA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도 성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하우스만하고 이승만하고 얼마나 짜웅이 잘 맞았냐면은 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75회 생일 축하 때 군인들을 모아놓고 분열식을 했어. 그러면서 하우스만 대위를 초대를 한다고,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하우스만 보러, 군대 딱 분열식을 했는데, 하우스만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군대가 자랑스럽겠군요. 왜냐면, 한국군을 하우스만이 만들었으니까,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게 했더라도, 어떻게, 외국의 대위한테, 당신의 군대라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군대지, 이건 대위한테, 외국 대위한테, 당신의 군대라고 그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참 웃기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하우스만이, 이 군대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군대야. 또 재차를 해. 응? 하여튼 하여튼 하우스만은 주한미 대사나 주한미 군사령관을 제치고 이승만하고 항상 독대했으니까, 그러면서 군 관계 자문을 위해서 주한미 대사나 주한미 사령관이 미국에서 유능한 그 장성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뭐라냐 그러냐면, 나 필요 없다. 유능한 미국 장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우스만만을 원한다. 또 이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하우스만한테 뭐라 그러냐면, 군대에서 당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를 바로 교체하겠다. 딱 이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우스만이면 기고만장을 했지. 하여튼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집단 학살은 그동안 이제 제가 비인간 시리즈 하면서 많이 다뤘죠. 그 배우의 원흉이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이 되는 건 계속 언급을 제가 했어요. 제가 그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번에 한강대교 폭파 최종 명령자가 하우스만이라고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우스만이 직접 인터뷰 한 거를 보면, 한강대교를 자기가 명령을 한 다음에 폭파시킨 다음에 폭파시키기 바로 직전에 미리 건너갔다고. 그러면서 하우스만은 한강다리 폭파 때 양민 800여 명이 학살당했다. 군용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고 이제 직접 자기가 증언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강대교 폭파해가지고 민간인들이 800명이 죽었다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공식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하우스만의 인터뷰를 근거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87년 영국 TV하고 인터뷰 한 거 있어요. 이거는 브루스 커밍스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제임스 하우스만이 영국 TV하고 직접 인터뷰한 거야.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한국인들은 잔인한 개자식이고 일본인보다도 더 나쁘다. 이를테면 처형한 시신을 가솔린으로 제거하여 처형 방법을 숨기고 그 책임을 공산주의자에게 돌리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잔인성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게 이제 하우스만이 직접적으로 한국인을 잔인한 개자식이라고 영국 TV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우스만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충무 무공 훈장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도 관여를 했어요. 하우스만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송효찬을 통해 이승만이 물러나가는 것이 미국의 뜻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을 하야를 시킨 거죠. 이제 하우스만이 하던 여러 가지 월터 메카니 주한 미 대사도 그렇고 미 국무장관 크리스탄 버트도 그렇고 주한 미 사령관 맥으로도 그렇고 다 워싱턴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승만을 하야를 시켰어요. 이거는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에버레디 작전은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이 얼마 안 계시겠지만은 지금 얘기가 뭐 3잔이나 남았는데 하여튼 에버레디 작전은 1953년 5월 4일 미 8군 사령관 테일러에 의해 작성된 미국의 한국 군사정권 수립 작전으로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감금하고 비상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유엔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본국에 통보한다.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고 자신들 정책을 공고히 해줄 강력한 군사 독재 정부 수립을 계획한 것이 에버레디 작전입니다. 여기 뭐 제가 많이 적었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서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군사 독재 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때 물망에 박정희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도와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이 탄생되면서 에버레디 작전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송효찬이가 계엄사령관이었었는데 송효찬이를 해임하고 구속하려고 하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이 송효찬을 빼가지고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원으로 주선해서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막강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에도 관여를 해요. 하우스만이. 근데 여기 이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3번의 쿠데타를 해요. 여러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하여튼 제임스 하우스만은 쿠데타 하기 45일 전에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줘요. 첫 번째 쿠데타는 52년 5월 달에 이용문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거사를 했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어 이용문 장군이.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불발이 되고 박정희가 두 번째 쿠데타는 1960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시절에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송효찬 참모총장이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바로 4.19가 터져가지고 불발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에버레디 작전에 의해서 미국의 승인에 따라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족문제연구소 박안용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5.16 쿠데타가 성공을 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 대사관에 찾아가서 막걸리 잔을 부딪히면서 축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도와줬다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 다음에 제임스 하우스만을 박정희가 찾아가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우스만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CIA, 국무부, 참모총장, 합참의장들을 두루 만나가지고 미국 정부의 5.16 지지하고 지원을 끌어내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주선하고 그 다음에 카터 행정부 시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협력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하여튼 하우스만은 인터뷰를 보면 미국은 오히려 쿠데타를 환영했으며 진압은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틀리트 대장은 군사 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964년 5월 3일 날 CIA 국장 델레스는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서 이건 이제 저번에 몇 번 언급했어요. 뭐라고 CIA 국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재임 중에 CIA의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 쿠데타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위태로웠다. 만일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 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CIA 국장이 5.16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것을 폭로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은 그러면 박정희를 그렇게 도와줬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김재규하고 제임스 하우스만은 아주 그 CIA 정보 장교로 둘이 김재규는 CIA 한국 지부장이었고 제임스 하우스만은 CIA 정보 장교였거든. 그러면서 둘이 협력해서 미군 철수를 저지할 정도로 협력 관계였거든.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을 때 제임스 하우스만이 관여했다는 건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우스만 12.12 전두환 쿠데타에도 관여를 또 해요. 그때 당시에 평시 부대 이동 권한은 한미연합사에 있었는데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군사령관 위컴에게 진압 12.12 군사 진압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 5월 18일 광주 학살에도 하우스만이 관여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냥 모든 현대사의 모든 사건에 제임스 하우스만이 다 관여를 합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때 사이러스 벤스 미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박정희 후계자 선출 방법에서 미국과 상담할 것을 공고한다. 우리는 신군부와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건 전두환의 신군부하고 미리 다 의견이 조율이 됐다는 거지. 그거는 하우스만이 다 중간에서 연락 관계를 다 한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1980년 8월 7일 AP통신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인터뷰 한 거를 보면은 중한미 사령관 존 배시에서 존 위컴으로 교체가 되는데 존 위컴이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12.12 쿠데타는 미국의 대한 정책의 가장 성공한 일 중에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 그냥 12.12 쿠데타도 미국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중한미 사령관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아니지, 노태우한테 압력을 넣어서 6.29 선언을 시켰어요,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 PCC라고 미국하고 관련된 모든 나라에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PCC.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정 간섭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거는 2011년도에 위키리스크에 폭로된 미국 외교문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하우스만은, 81년도에, 정년을 맞아서 중령으로 예편하고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1996년에 78세로 사망을 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제가, 한 3가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개입은 하우스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하우스만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의 일개 대의가 우리나라 군대와 정치에 실력을 행사했다는 우리 현대사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하우스만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자로서 학살도 서슴없이 저지른 냉전시대의 이념의 도구와 희생된 면도 있지만은 보편적 인류 가치를 도외시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살해의 인물로 꼽힙니다. 이만 끝마치겠습니다.